안녕하세요. 보컬과 피아노에 대해 강의할 강사 황수연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보컬의 정의와 역할, 또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목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컬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컬이란 성악 및 노래를 부르는 역할 또는 이 일을 하는 가수나 성악가를 가리키는 음악 용어예요. 우리는 이제 밴드부에서 함께 만날 거잖아요. 밴드 안에서의 보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번 메인 보컬. 이 메인 보컬은요, 당연히 노래를 담당하겠죠. 노래를 담당하며 관객에게 가장 집중되는 포지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곡의 하이라이트나 고음, 이 후렴을 담당하는 보컬을 또 메인 보컬이라고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백업 보컬. 여러분께는 백업 보컬이라는 단어보다는 코러스라고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코러스는요, 메인 멜로디의 화음 혹은 동일한 멜로디를 이제 같이 노래해서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목소리는 들이쉬는 숨, 들숨, 그리고 내쉬는 숨, 날숨을 통해 이 숨을 쉬는 작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잖아요. 그 마신 호흡이 폐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이 호흡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후두를 거쳐 또 성대를 통과하고 그 성대를 통과할 때 이 성대 근육이 서로 부딪혀 이렇게 떨리면서 만들어지는 게 목소리인데요. 지금 말이 너무 어려운데 밑에 후두와 성대를 좀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먼저 후두란, 이 후두는 목소리를 내는 이 성대를 포함한 숨길의 일부예요. 지금 1번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후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목 앞쪽에 위치해 있으며 흔히 울림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2번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뭐 후두개, 설골, 갑상연골, 설골막 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뭐 그냥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후두는 여러 가지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성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성대란 후두에 위치하는 발성 기관으로 이 모양,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인대를 포함한 이 한 쌍의 점막 주름을 뜻해요. 지금 그림 3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목불뼈, 후두개, 갑상연골,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대라고 해서 모양이 나와 있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성대는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후드를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허파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이 성대를 지나가면서 성대를 진동을 시키고 목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성대는 2cm에 불과한 근육 조직으로 보통 때는 호흡을 하기 위해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하 하고 단순히 뭐 숨을 내쉴 때는 성대에 진동이 없고 혹은 우리가 그냥 호흡을 할 때 근데 아 하고 소리를 내면 비로소 성대가 진동을 합니다. 즉, 이 말은 호흡을 할 때는 성대가 열려 있다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문이 닫히면서 진동을 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가 소린 음파를 만들어내고 그 음파가 입 안을 통과하면서 공명을 일으키고 이 공명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입술을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이제 소리가 나는 원리이고요. 따라서 목소리는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와 성대, 구강, 입술 이것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목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목소리는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 그리고 인두, 구강, 비강이라 그래서 지금 그림사에 보시면 이제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이것들을 통해 소리를 키우고 음색을 갖게 하는 공명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혀, 이,
입천장 이것들을 활용해 말을 만드는 좋은 기관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즉 공기가 기관과 폐로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해야 하고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성문의 좁은 공간을 지나면서 성대를 진동시켜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컬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발성과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기타에 대해 강의할 한덕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기 기타란 현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앰프를 통해 큰 소리로 출력해 줄 수 있는 기타를 얘기합니다. 전기 기타에 쓰이는 도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크, 두 번째, 이펙터, 세 번째, 앰프입니다. 피크란 뜯거나 긁을 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렉 기타에선 주로 오른쪽과 같은 모양의 피크를 사용합니다. 두께는 1mm에서 1.2mm의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왼쪽 피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기타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크기가 크고 오른쪽 피크보다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어줍니다. 오른쪽 사진들을 보시면 네모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이펙터라고 부릅니다. 이 이펙터들은 전기 기타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다양한 효과로 바꾸어주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사진의 맨 오른쪽에 네모난 상자 같은 장치가 보이시죠? 이 장치는 앰프입니다. 앰프는 전기 기타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더욱 크게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전기 기타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기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 두 번째 넥, 세 번째 바디입니다. 먼저 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를 보시면 6개의 줄감개가 달려 있습니다. 줄감개는 기타 줄을 튜닝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넥을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플랫이라고 불리는 쇠들이 박혀 있습니다. 일정하게 박힌 플랫들은 각 칸마다 고유의 음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선택하여 음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디 가운데에 세 가지의 길다란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픽업이라고 불립니다. 픽업은 전기 기타의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업 왼편의 브릿지는 바디 쪽에 있는 기타 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밑으로 동그라미 3개가 보이시죠? 이 부분은 볼륨과 톤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오른편에 픽업 셀렉터가 있습니다. 픽업 셀렉터는 세 가지 픽업을 선택해주는 장치로 각 픽업마다 고유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아웃풋은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 아웃풋에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앰프로 연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크 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려 주세요. 그 다음엔 피크를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가볍게 얹습니다. 이때 피크 끝과 정면이 90도가 되도록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로
가볍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피크를 쥐는 힘은 피크를 떨어뜨리지 않거나 기타를 연주할 때 피크가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개 그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싸쥐는 그립은 전기 기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립입니다. 이유는 밴딩, 풀링 오프, 해머링, 트릴과 같은 왼손에 힘을 많이 줘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4개 폭이 클래식 기타보다 전기 기타가 훨씬 좁습니다. 또 전기 기타 같은 경우 기타 소리를 앰프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크게 출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리들도 크게 출력되어져 노이즈가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연주되어지는 줄 외에 다른 줄들은 움직임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뮤트라고 불리는데, 뮤트를 할 때는 클래식 기타 타입의 넥 그립보다는 1번의 감싸쥐는 그립이 훨씬 유리합니다. 클래식 기타 스타일의 그립은 빠른 플레이와 복잡한 연주에 용이합니다. 이때 엄지의 위치는 4개 중앙이나 4개 중앙과 상단의 가운데를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보컬과 전기 기타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